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극히 평범한 내가 과연 비범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딱 100만 원, 그러니까 미화로 한 750달러 정도를 가지고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터키에서부터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딱 석 달 만에 그것도 아주 어려운 전문 서적을 100권이나 읽는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걸 실제로 해낸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특이한 경험담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모든 건 아주 평범한 직장인의 고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 뻔히 예측되는 미래. 근데 있잖아요. 그에게는 그 안락함이 오히려 고통이었던 거죠. 내가 정말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시 모두가 선망하던 현대캐피탈이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도 매일 밤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맞아요. 시작은 거창한 계획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무 평범하니까 오히려 더 비범한 삶을 꿈꿨던 거죠. 하지만 그 꿈 앞에는 두려움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이 딱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 평범한 생각의 틀을 깨부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실험을 시작하기로요. 이건 그냥 객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 만들기 위한 담금질 같은 과정이었어요. 그의 유럽횡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한인식당에 찾아가서 사정하며 밥을 얻어먹고요. 밤에는 추운 공중 화장실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한 번은 그의 딱한 사정을 들은 교회 교민들이 헌금을 모아주기도 했대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처절한 생존훈련이었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실험, 바로 이 숫자, 10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 3개월, 그러니까 90일 동안 그가 읽어낸 책의 권수예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독법 같은 그런 기술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의 방법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의 집념, 그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말했어요. 칼을 준비했다. 만약 결심이 흐트러지면 내 손을 베어버리려고 했다. 실제로 책상 위에 과도를 딱 두고 책을 읽었대요.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순간 그 칼로 자신을 해치겠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었죠. 자, 그럼 이런 극단적인 행동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서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을까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의 초고속 승진 뒤에는요, 기가 막힌 운과 노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운 좋게도 윗사람들이 줄줄이 회사를 나가면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운만으로는 안 되죠. 그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게 바로 그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100권의 책으로 쌓아둔 깁진 있는 지식, 동료들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에만 몰두했던 그 집요함. 덕분에 그는 입사 1년 반 만에 주임에서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이 남자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그의 이름은 바로 김한국. 그는 현대캐피탈 이사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무려 10개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회사에 제안했는데요. 그 마지막 10번째 제안이 바로 지금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브랜드 젠틀몬스터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김한국 대표가 찾아낸 성공의 가장 중요한 동력, 그 핵심 엔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찾아낸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감정이었어요. 바로 설렘이었습니다. 설레다. 우리 모두 이 느낌 알잖아요? 무언가에 대한 기대로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 감정.
이게 바로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던 출발점이자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성공 방식을 이렇게 아주 명확한 선순환 구조로 설명해요. 첫 번째,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을 찾는다. 두 번째,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된다. 세 번째, 그 집착이 나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로 만든다. 네 번째, 그 전문성이 결국 돈이 되는 독창적인 결과물을 낳는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번 돈을 다시 나를 설레게 하는 일에 재투자한다. 이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한국 대표 그 자신을 설레게 했던 건 뭘까요? 바로 남들과 다르게 되는 것,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다 죽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 생각만 하면 심장이 마구 뛰었다고 해요. 바로 이 지점이 설렘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즐겁고 설레는 일은요, 아무리 해도 지치지가 않잖아요. 계속 생각할 수 있죠. 남들이 1시간 고민하고 지칠 때 나는 10시간을 고민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어떤 기술이나 자본보다도 강력한 궁극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평생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일지도 몰라요.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 전체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김한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우리 안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그 비범함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 어디까지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